안녕하십니까? 엊그제로 6.25 38도를 맞이했습니다마는 그날의 참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아마도 우리 민족 5천년 역사에 가장 처참했던 일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드는군요. 오늘 밤에는 6.25 당시 북괴군에게 강제로 징집이 돼서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포로 생활을 한 뒤에 자유를 찾으신 백응태 선생님을 모시고 그들이 포로 수용소 안에서까지 남북으로 갈려서 얼마나 반공 포로들을 무참히 학살했는가 하는 그 만행을 생생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또 어떻게 보면은 그때 38년 전의 일을 다시 이렇게 기억하는 것조차도 몸서리 젖이는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만은 최근에 그 거제도에서 판문점까지라는 책자를 펴내셨다고 하기에 저희들이 모셨습니다. 그 내용을 우선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들이 포로 생활에서 끝난 지가 벌써 전 3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당시부터 포로 수용소의 전모를 한번 이 사회에 나와서 밝혀야 되겠다. 네.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혼자 알기에는 너무 비참했고 네. 만인이 알아서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악랄하고 잔인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밝힐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당시부터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서 현재까지 간직했다가 3년 전에 이것을 정리해서 작년에 발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 목적은 발간하게 된 동기는 거제도 당시에 그 공산주의자들한테 우리 반공 포로들이 맞아 죽은 사람이 2,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참 거기에다가 유령탑 하나 건립을 못한 것이 하도 그 가슴에 한이 맺혀서 이 책을 펴가지고 좀 수익금이 들어오면은 조그마하게라도 거제도에다가 유령탑을 한번 건립해 보려고 그 뜻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고향은 어디시며 올해 연세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고향은 평안북도 영변군입니다. 예. 나이는 금년에 58입니다. 네. 그러면은 해방 직후에 그 이북에서 사셨군요. 예, 살았습니다. 네. 그때 해방되고 나서 그 6.25가 나기까지 이북에서 사는 그 생활은 어떠했습니까? 그때 당시 이제 제가 15살에 해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때는 철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어른들 따라다니면서 그저 좋아만 하더라니 그저 덩달아서 좋아만 했지 네. 해방이 됐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이제 구체적인 것을 몰랐는데 1년 지나고서부터 그 김일성이가 들어와 가지고 토지 개혁을 한다. 그다음 뭐 축출을 한다. 내쫓는다. 해서 조금 우리 집이 부유층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1년 후부터 그 압박을 받기 시작을 하는데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부터 참 이 공산주의 치하에서는 살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때 그 6.25가 일어났을 때 예. 그 전후해서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근데 6.25가 날 적에는 이제 참 요새 이제 그 이런 얘기도 뭐 북침이다, 이제 남침이다 하는 참 젊은 세대들이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공산주의자들은 6.25 전쟁을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가 하면은 50년도에 그 6.25 날 무렵에 농촌에 다니면서 이제 그 선전원들이 선전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이북을 전부 다 농사 짓는 것을 극기화한다고 했습니다. 기계화. 예, 기계화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열차로 실어내는 것이 이게 이제 트랙터다. 그러니까 그걸 탱크를 실어냈습니다. 포를
포신을 빼고 네. 벌써 3월부터 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소련서부터. 그러면서도 이제 국민들 앞에는 이제 트락타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6월 25일 날 새벽에 전쟁이 났는데 6월 25일 날 10시에 벌써 그 공작원들이 각 이에 시골까지 전부 배치가 돼가지고 그 지도를 그래가지고 개성하고 연천 짝은 국방군이 북진한 데는 화살표를 그려놓고 나머지는 남한을 북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남진한다 하는 화살표를 그래가지고 봐서 그 전날부터 공작원들이 나와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6월 25일 날 이북 전역에서 인민 그 군중대회를 열어가지고 강집을 그때부터 잡아내기 시작했죠. 조국 전쟁에 참가를 해야 된다. 18세 이상은 무조건 인민군에 들어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잡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럼 그때 이 연세가 18살쯤 되셨을 텐데. 제가 20살 일찍입니다. 그때가. 아 그렇군요. 예, 예. 네. 1945년에 해방되고 예, 예. 그리고 50년. 네, 50년에 예, 6.25가 났으니까요. 예, 예. 아 네. 그러면 피할 길이 없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날 군중대회도 제가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공산주의자들은 하도 거짓말을 잘하니까 네. 이것이 실제 어떤 선전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우리 국민들의 그 젊은이들의 그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전쟁이 실제 났는지 그걸 알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피신을 모양산으로 했습니다. 일단은 5명이. 네. 그래서 해가지고서 6월 25일 날부터 피신해가지고 7월 하순까지 저희들이 이제 숨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애당초에 그 엔첨에 숨어 있을 적에 방송을 들으면은 서울 방송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북진한 데는 이제 방송이 나왔고 그렇게 하고 7월 20일 후에는 서울에서 대한민국 방송이 들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들었죠. 이북서. 예. 근데 북진을 한다고 그래요? 예, 대한민국 정부에서 뭐 이제 국군이 정비해가지고 북진 통일한다고 그때 방송이 나왔습니다. 언제요? 그러니까 6월 그때가 6월 28일인가 9일인가 아마 그때쯤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6월 28일은 서울이 그 북괴군에게 말하자면은 점령을 당했는데 그때의 어떻게 북진을 한다는 얘기가 그 나올까요? 방송이 하여간 어디서 나왔는지 네. 하여간 흘러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북 주민들이나 이제 국민들이나 그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믿고 그래서 이제 7월 20일까지 숨어 있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28일 날 7월 28일 날쯤 되니까 서울 방송이 아니라 그다음 평양 방송으로 이제 바뀌어 가지고 네. 서울을 점령하고 뭐 대구 점령하고 지금 부산 공격하고 있다 하는 방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좀 더 있다가는 살 길이 없을 것 같아서 네. 이젠 빨리 내려가서 자수를 했으래도 인민군대 나가서 따라 내려가다가 네. 한국군한테 기순이 되면은 다행히 살고 네. 기순이 안 되면은 죽는 수밖에 없다 이제는 이제 내려가자. 네. 그래서 내려와서 7월 30일 날 인민군에 들어갔습니다. 네. 네. 그 인민군에 입대했으면 전쟁에 나왔을 거 아닙니까? 예. 전투하셨습니까? 전투는 못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못 해봤는데 제가 7월 30일 날 입대를 하고 네. 7월 31일 날 거기서 출발을 했습니다. 신의 주소. 네.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이제 총도 주고 군복도 다 주고 7월 며칠 날 30일 날 입대해가지고 7월 31일 날 출발을 했습니다. 전방으로. 그러니까 뭐 훈련도 안 받고. 예, 훈련도 한 번 못 받고 총도 한 번 쏴보지도 못하고 그날 네. 처음 받은 거지요. 음. 그래가지고서 7월 31일 날 출발해가지고서 자주간 뭐 걷고 그저 기차 타고 해서 나온 것이 낙동강까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낙동강에 나와가지고 낙동강 이제 그 물로 건너왔는데 약간 요 정도는 차더만요 물이. 네. 그래서 이제 건너와가지고 외관 근방에 지금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외관 근방에 이파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첫날 저녁에 이제 방호를 하는데
저는 다행히 그 살라고 했는지 참 하나님이 특별히 봐줬는지 호를 파는데 사람이 돌아가셔서 갖다 묻은 자리가 며칠 안 됐어요. 그 자리를 제가 맡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파는데 상당히 빨리 팠고 네. 그 팠던 자리니까 네. 그래서 그 산소에 들어가서 그날 저녁에 이제 12시까지 대기하고 있었는데 네. 새벽 1시쯤 되니까 전략상 후퇴를 한다고 그래요, 인민군들이. 예. 그러면서 쑥덕거리면서 다 들어가더만요. 네. 그래서 저는 무덤에서 가만 그저 죽은 척하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날이 밝았는데 인민군은 한 사람도 없고 그 바닥을 내려밀어 보니까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니까 국군 같아요. 네. 그래서 그날로 걸로 내려왔습니다. 네. 내려와서 이제 기순이 됐는데 네. 그러면 귀순이 됐으면은 포로 수용소로 보내진 않았을 텐데요. 글쎄 그것이 아주 그 참 우습게 됐습니다. 네. 기순은 했는데 그 중대장이 정주 사람인데 김주희라고 네. 우리하고 같이 군복을 갈아입고 북진 대열에 서갔느냐 네. 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받고 나오겠느냐. 네. 그래서 그때 철없는 마음이고 네. 전쟁을 그 총 쏘는 걸 보니까 무섭고 네. 또 훈련제도 조금 인민군 훈련제도 받았으면 모르겠는데 네. 한 번 받은 길이 없기 때문에 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좀 받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K 그 중대장님이 승낙을 하고 헌병을 불러서 외관으로 보내요. 네. 이 외관에 가서 하루 저녁을 자니까 대구로 보내요. 네. 이 대구에 가니까 헌병대에서 미군 한 대로 인계를 하더만요. 그래서 저는 그저 마음으로는 이제 훈련소 가누나 하고서 상당히 그저 좋아만 했는데 부산 거제리 가서 내려서 딱 들어가는데 제1포로 수용소라는 간판 있는 대로 그 철조망 안으로 저희들을 들이몰아요. 우리가 한 10여 명 넘어왔는데 그래서 들어가서 있다 보니까 그것이 그 처리 과정이 잘못돼 가지고 그래서 포로 아닌 포로 생활이죠. 억울하게 4년 동안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한국군과 미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어떻게 처리가 잘못된 모양이죠. 그렇죠. 그래서 네. 포로가 된 거죠. 차라리 그때 그냥 그 현지 입대를 해가지고 전투를 하시겠다 그랬으면은 국군이 되셨을 텐데. 그렇죠. 들어갔죠. 아하. 예. 그래서 그것이 잘못돼 가지고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 당시 그 거제도에는 몇 명의 포로가 있었습니까? 고제도에는 약 17만 명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17만 명이 있었는데 네. 이북에서 이제 그 피난 나오다가 언어불통으로 나갔죠. 억울하게 포로 생활한 사람. 네. 또 자기 아버지 따라 이제 그 피난 나오다가 미군한테 잡혀가지고 그 꼬마 포로 그러니까 12살, 13살 나는 포로도 한 30여 명 있었습니다. 포로 수용소. 예. 그러니까 아버지 따라 나오다 아버지가 머리를 깎았으니까 미군은 머리 가지고 계산을 하니까요. 네. 머리만 깎았다고 하면 이제 포로 수용소로 무조건 잡아냈는데 그러니까 아이가 손목을 잡고 따라 나오다 아버지가 들어가니까 미국 사람들도 인정은 있으니까 그럼 아버지하고 같이 가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 포로가 된 거죠. 하하. 그 17만 명이 전부가 북괴군이었습니까? 아니죠. 17 그 민간인으로서 잘못 오인돼서 그 포로 수용소에 들어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 사람도 아마 한 5천 명 가까이 될 겁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북서 피난 나오다가 저 국군이 들어가서 치안 사업하다가 치안돼 있던 사람도 다 걸로 들어왔고 예. 또 이제 어린애 이렇게 들어온 사람. 그래서 이북서 나와서 38 이북에서 포로 수용소에 들어온 사람이 약 12만. 네. 그다음 이제 이남에서 인민군이 점령해가지고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이제 의용군으로 지원해서 나온 사람이 그 의용군이 말이 의용군이지 어디 의용군입니까? 그렇죠. 뭐 강제로 잡아다가. 예, 강제로죠.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5만. 네. 그래가지고 중공군이 한 2만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속방될 적에도 의용군 출신은 네. 사실은 그 강집된 거니까. 네. 그래서 그 속방되기 전에 그 사람들은 다 속방을 미리 시켰습니다. 5만 명은. 네. 예. 근데 그 많은 17만 명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많은 포로들이 어떤 방법으로 생활을 했습니까? 그 안에서요. 같은 그
이 말하자면 이 수용소 안에 다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일개 수용소가 6천 명에서 8천 명 단위로 분할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일개 포로 수용소가 그저 약 7천 명씩 이제 분할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7천 명 가운데는 미국 사람들은 이 성분, 이념 전쟁이라는 걸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뭐 사상이 나쁘건 기순을 했건 어린애건 빨갱이건 그걸 구별하지 않고 네. 너 자치적으로 해결을 해라. 저 질서 유지를 하고 잘 살아라. 네. 그리고 경비는 한국군이 하고 네. 이제 음식 같은 거 이 식사 일절은 미군에서 되고 예, 이렇게 해서 자치 생활을 했습니다. 예. 그 자치 생활이라는 게 그게 어떤 형식으로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자치 생활을 하는데 맨 처음에 이제 그 얘기를 하면은 고제 이 부산에 있을 적에는 의용군 출신이 많이 와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질서를 의용군이 잡았습니다. 네. 이 사람들은 강집됐고 빨갱이가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포로들을 국방군의 그 훈련을 시키고 네. 질서를 대한민국 군에다가 기준으로 해서 질서를 잡아서 잘 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고제리 갈 적에는 의용군 출신하고 이북 사람하고 갈라놨습니다. 네, 갈라서 고제도에 가서 60단위에는 의용군 출신, 이남 출신. 그 다음에 70단위, 80단위, 90단위는 이북 출신과 중공군 출신. 그래서 이제 그 이념 전쟁이라는 걸 다 모르니까 한 곳에다 이었기 때문에 이제 빨갱이가 주권을 잡은 데도 있고 우익 수용소에서 주권을 잡은 데도 있고 그래서 우익 수용소로 우익 청년들이 주권을 잡은 데는 반공 수용소가 그대로 무난히 됐고 네. 절반 섞인 데는 뭐 진짜 비참한 참 전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세장 같은 좁은 안에서도 그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겠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그놈을 죽여야 되고. 아니 포로인데 뭐 어떻게 해서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피차의 포로 신분인데. 포로인데 이 우리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이제 공산주의 국가에서 생각하는 건 다르니까 네. 그 사람들은 어쨌든 반동분자는 죽여야 되니까 자기 말을 안 듣고 자기네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반대하면 죽이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이제 고습성 이북사 하던 이제 그대로 한 거죠. 네. 그래서 그 인민재판이라고 하는 게 매일 전하게 열렸습니다. 매일 전하게 열려가지고 이 사람은 국방군에 들어갔을 적에 치안돼 있었다. 이 사람은 전쟁 난 후에 인민군에 입대했다. 그러니까 도망다녔다 이게지. 그러니까 반동문자라 이게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북에서 혼난 게 아니라 포로 수용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 도망해 댕겼다던가 치안돼 했다던가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죽었죠. 예, 많이 그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죽일 적에는 그 사람들이 그 안엔 주먹밖에 없으니까 예.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미국 사람들이 그 양식 먹을 때 그 칼이 하얀 칼 있죠. 네. 그것을 이 사람들이 그걸 들이다 갈아요. 예. 구해다가 그걸 갈아가지고 이제 걸로 찔러 죽이고 그렇지 않으면 진짜 이 사지를 갈라 죽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그 참 돌로 이 머리를 이제 때려서 죽이고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그 인분 처리가 포로 17만의 인분 처리가 그 곤란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고제도에다가 이 큰 통을 도라묵간 같은 걸 묻어가지고 수용소에서 버리면은 고제도 앞바다로 나가도록 그 이 록강을 묻었습니다. 네. 묻었는데 그냥 편리하게 하느라고 그걸 묻었는데 빨갱이들이 하도 모가지 잘라 죽이고 이 사지를 갈가서 거기 갖다 내려보내니까 그걸 일주일도 못 가서 이제 다 폐수했습니다.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것도 일단 진짜 사람 다 죽겠다. 그래서 그 안에서 아까 이제 처음에 서두 얘기했습니다마는 2,000명이 죽었다고 하는 건 사실 비참하게 죽은 겁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는 이 반공포로 그러니까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포로와 공산주의자들과의 포로 수용소 안에서의 내분이나 싸움인데 네. 그때 죽은 사람은 반공포로만 죽었습니까? 근데 반공포로가 이 그 가만히 그렇게 두 손 묶고 앉아서
죽임을 당해야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같은 젊은인데. 그런데 이제 그 저희들도 뭐 안 죽인 건 아니죠. 예. 죽이긴 좀 죽였습니다만은 숫자상으로 그 사람들보다는 조금 죽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근데- 뭐 전쟁입니다. 그 안에서도요. 예, 전쟁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7만이고 어허. 우리는 이 수적으로 적으니까 아무래도 딸리워 가죠. 딸리워 가는데 거기에는 왜 그런가 하면 이북 그 공산주의자들은 51년 4월 달에 황해도 노동당 위원장 하던 박상현이 하고 이남에서 남로당 출신 홍철이라는 그 간부를 이미 그 사람들은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51년 4월 달에 이장 포로로서 넘어와서 77포로 수용소에 와서 대기하고 그러니까 대기하면서 명령했던 조직을 완전히 정비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걸 조직하기 위해서 예, 그 사람들이 밀파에서 들어온 거죠. 전쟁터에서 미리 포로가 된단 예, 말이죠. 예, 기순에서 들어온 거죠. 참나 이거요. 네. 그러니까 이학구 같은 사람도 맨 처음에는 사실 그 사람도 자유대한이 그리워서 넘어왔다가 이 미군들이 그 장교 수용소로 이학구를 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교 수용소에서 매맞고 다시 변심을 해가지고 빨갱이가 돼가지고 빨갱이 포로 대표는 이학구고 내부적으로 총 책임을 지고 움직이는 사람은 박상현이가 움직이게 됐습니다. 그 2,000명이 그러니까 그 4년 동안 포로들이 그 안에 있는 동안에 죽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전쟁에서 죽은 숫자보다도 더 많겠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는 따져보지 않았습니다만은 너무 많이 죽었습니다. 예. 그 죽은 사람들도 부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젊은이들인데.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참 속상합니다. 그게 예. 억울한 게 뭐이 억울한가 하면은 이 미국 사람들은 신사적이니까 그 반공 청년 죽은 사람을 이 시신은 전부 다 북으로 포로 교환 때 다 보냈습니다. 그걸 또 오히려 보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더욱 저로서는 가슴이 아픕니다. 예. 그러면 그 안에 반공 청년들이라는 것은 그 뭐 내가 그 숫자적으로 분리하고 발각이 되면 죽는데 예. 내가 반공이다 나는 공산주의가 싫다 이러고 덤비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숫자적으로 열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이제 인민 재판 받아서 처단당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다 보면은 반공 청년들이 수가 또 적지 않으니까 4만 명이나 된다고 그랬으니까요. 예. 그 의용군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사람들도 대항을 하기 위해서 이 무슨 모임이라든가 무슨 조직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951년 8월 7일 날 대한반공청년단이라는 게 창설이 됐습니다. 그럼 전쟁 중이군요 그때도. 전쟁 중이죠. 예. 예, 한참 전쟁 그 중이죠. 포로 수용소 안에서 예, 예. 예, 생겼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반공청년단이 생기면서 이제 완전히 두각을 나타낸 거죠. 네. 낮에는 이제 그 거제도에 전부가 다 그 인공기가 올라가 있다가 51년 8월 7일을 기해 가지고 한 반수는 태극기가 올라간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조직은 조직으로 싸워야지. 이건 이렇게만 앉아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참 목숨을 걸고 나는 반공이다, 너는 빨갱이다. 그러니까 딴 데로 가려면 가고 죽으려면 죽어라 하는 이제 본격적으로 붙은 거죠. 그러면 이게 붙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런 대로 성공한 셈이죠. 근데 그거 물론 전쟁의 와중에서 죽은 숫자의 그 병력으로 십몇만이나 되는 그 포로를 다 관리할 수는 없겠지만은 말이죠. 예. 그 반공 포로와 그 공산주의자인 포로를 좀 분류해서 따로 이렇게 수용을 했었더라면은 그런 일이 없었지 그렇죠.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예. 참 그 후회스러운 일이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저희들이 반공 청년단이 생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정부, 대한민국 정부, 유엔군 총사령부, 참 국제 적십자사 참 여러 곳에 이제 청원을 했습니다. 좀 갈라달라고. 네.
빨개의 수용소 안에도 반공포로가 많은데 저걸 조금 더 방치한다고 하면 저 사람은 다 죽을 게 아니냐. 그러니까 면회 심사 요청을 자꾸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차 하니까 이제 유엔에서도 그게 참 일리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인정을 받아가지고 1952년 3월달에 면회 심사라고 해가지고 받았습니다. 그때 갈라놨습니까? 예, 갈라놨습니다. 아하. 갈라놨는데 빨개의 수용소는 갈라놓지 못하고 예. 반공 수용소만 또 했습니다. 예. 반공 수용소 안에서 이북으로 갈 사람은 나가고 네. 떨어질 사람은 다시 여기 떨어진다 해서 이제 미군들이 들어와서 심사를 해서 분류를 했죠. 네. 그래서 그 다음 고 심사는 빨개이들은 자기네들은 전부가 다 인민군 출신이고 고향에 갈 사람이니까 자기는 심사 받을 필요가 없다 이겠죠. 그게 안 받았습니까? 예, 못 받았습니다. 못 했습니다. 그 나중에 안에도 했죠. 아마 많을 거예요. 네, 많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저희들이 3월 달에 심사를 받고 4월 달에 반공포로 3만 한 6천여 명은 일루로 논산으로 육지로 건너왔습니다. 따로. 예, 따로. 그래서 이제 건너와 가지고 부산, 논산, 광주 이렇게 분류가 됐죠. 된 다음에 빨개 수용소도 그다음에 한번 했습니다. 하기는. 네. 예. 그 반공 그 청년단의 그 간부로 활약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포로 수용소 안에서도. 예, 예. 그러면은 선생님도 굉장히 그 위기가 많이 있으셨을 것 아닙니까? 예, 있었죠. 예. 제가 그 76% 수용소에서 이제 그 밤에 화장실에 갔다 오다가 그 빨개이들한테 맞아가지고 참 이 손도 이제 칼로 찔리고 머리도 한 7곳에 이제 찔리웠습니다. 찔리웠는데 뭐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거죠. 죽어서 24시간 후에 제가 이제 다시 또 소생했으니까. 하하. 그래가지고 거기를 또 다시 못 들어가고 73수용소에 내려와서 또 이제 투쟁을 하다가 그 사람들하고 정면으로 또 붙었어요. 예. 또 붙어가지고 또 밤에 자다 기습을 당해가지고 이제 매는 뭐 얼마나 맞았는지 정신 없어서 맞은 거니까 뭐 얼마나 맞았는지는 모르죠. 근데 정신을 다 잃었는데 이 어깨고 이 등이고 전부 다 터지고 피 나오고 했는데 가서 한 서너 시간 있다 이제 다시 또 살아났고 그래서 제가 포로 수용소 안에서 3번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예. 그래서 제 명이 좀 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예. 그때 아마도 그 저희들은 어릴 때이기 때문에 그냥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거제도 포로 수용소 안에서 폭동 사건이 일어났었죠. 예. 폭동 사건이 꽤 컸습니다. 그건 어떤 폭동 사건이었습니까? 그것이 이제 박상현이가 주동이 돼가지고 9.17 폭동 사건이라고 해서 9월 17일 날 일어난 겁니다. 9월 17일 날 일어났는데 거제도 포로 수용소 하면 대표적인 포로 수용소가 76, 77, 78 상계 수용소입니다. 빨개 수용소가. 네. 그래서 저희들이 반공 청년이 8월 7일 날 창설이 되고 태국기가 이제 반공 수용소에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이 박상연이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게 우리 자체 내부터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참 뭐 굉장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죽은 게 이제 그 통계상으로 나온 거 보면은 약 400명이라고 했는데 실제는 400명이 그날 더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죽인 데가 78 수용소에서 제일 많이 죽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76, 77. 그래서 그 9.17 폭동 사건에 어떻게 됐든 간에 반공포로는 그날 거기에는 전멸이 되다시피 했죠. 한 400여 명 죽었으니까요. 그때 진압을 못했습니까? 진압을 이 미국 사람들은 그걸 야이들이 이 빨개이들은 죽여도 죽인다고 하질 않기 때문에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밤에 있었습니다. 그네 밤에 있죠. 새벽에 일어났는데 주위에 철조망 주위에는 나와서 군가를 불렀고 그러니까 왁왁 하는 가운데서 안에서 비명 소리를 바깥에서 들을 수가 없죠.
이게 뭐 속수무책이죠. 그 안에서 하는 일은 바깥에서. 그러니까 반공 포로들은 태극기 개양하고 예. 그리고 말하자면은 포로 수용소 안에 막사에서 자다가 네. 그러니까 그냥 그 뭐 날벼락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저놈들은 이 공산주의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우선 자기하고 사상이 다른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다르다 하게 되면은 자기들은 명부를 작성을 합니다. 야. 그러니까 그 참 무기가 제대로 있겠습니까? 전쟁도 아닌데 말이죠. 그렇죠. 그걸 뭐 몽둥이니 무슨 그런 그 돌이니 이런 걸 가지고 같은 나라의 젊은이들이 말이죠. 그 때려서 죽이다니 사람을 말이에요. 예. 참 그건 아이고. 그거 말고도 또 그 수용 소장이 한번 예, 또 예. 그 좌익 포로들한테 납치를 당한 일이 있었다고 해요. 예, 예. 그것이 그것도 굉장히 떠들썩한 사건 아니었습니까? 예, 예. 그 세계적으로 참 예. 말이 많았던 사건인데 그거는 이제 그 수용 소장이 예, 미군이었죠? 예, 예. 미군 그 도트 준장이라고 네. 별 하나입니다. 근데 근데 그 양반은 어떻게 그 납치가 됐을까요? 포로 수용소 그러니까 이제 박상현이라는 안에 들어갔었나요? 예, 아니 들어가지 재패 들어갔죠. 박상현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폭동을 지금 고제도 폭동을 일으켜 가지고 항상 자기들이 말하는 건 고제도 해방을 하고 네. 또 인민군은 며칠 안에 있으면 부산에 들어온다, 진군에 온다. 밤낮 선전이 그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걸 고리 듣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하루는 이 박상현이가 이제 이 도트 한 데다가 요구 조건을 빨개 수용소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 같은 것도 하고 이제 마음대로 좀 왔다 갔다 해야 되가는데 요거는 미국 고급 장교를 하나 납치해 가지고 협상을 한다 하는 조건 기획을 세운 거죠. 이래 가지고 1952년 5월 7일 날입니다. 5월 7일 날 박상현이가 도트 준장 미연회하자고 정식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뭐냐 하니까 포로 수용소 사정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도트 준장이 거길 정문에 76 수용소 정문에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참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인분 버리고 들어오는 20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말하는 진짜 건 빨개이죠. 그 사람들이 인분통을 전부 버리고 들어오다가 정문에서 도트 장군을 밀고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죠. 자.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뭐 손쓸 사이가 없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참 애석한 게 저도 애석하게 생각하지만은 도트 장군이 포로되는 장면 사진이 없습니다. 어디나 미국도 없고 아무데도 없어요. 그건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사진을 찍을 수가 그러면 없어요. 그 양반 혼자만 잡혀 들어갔어요?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재패 들어가 가지고 참 그 유엔의 5점을 이제 그 도트 준장이 내겠죠. 빨개들이 요구하는 거는 죽인다고 위협을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도트 장군이 재패에 들어간 다음 날 콜슨 준장이라고 이제 미군 준장이 소장으로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트 장군 한 데다 요구하는 게 뭐인가 하면 각 수용소 마음대로 다니게 해달라. 그다음 집차를 내달라. 그다음 전화를 각 수용소별로 전부 가설해달라. 그리고 미군이 우리 포로를 관리하면서 그 세균 전쟁에 필요한 연습을 포로를 잡아다 놓고 했다는 각서를 써라. 야, 포로를 학대했다고 써라. 뭐 하여간 그 8가지가 됩니다. 그걸 안 하면은 죽인다고 하니까 두 번째 원 소장이 그 서명을 해줬습니다. 네. 해주고 5월 10일 날 오후 7시인가요? 8시인가요? 그때 풀리고 나왔죠. 만 3일 만에 풀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트 장군도 종신대령으로 강등이 됐고 콜슨 장군도 종신대령으로 이제 강등이 됐고 콜슨 장군은 지금 살아계시고 도트 장군은 한 3년 전에 돌아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석방은 언제 되셨습니까? 저는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또 이런 데는 그때 당시에 1953년 6월 18일 날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저는 석방을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나올 건데 저는 중앙단 반공청년단 연락 업무를 위해서 부산 병원에 있었습니다. 네. 병원에 있었는데 석방시킬 적에 병원은 그 전쟁 그 와중에 네. 이걸 환자까지 석방시키면 상위군인 있고 뭐 그 네, 곤란한데 네, 네, 네. 이게 곤란하겠다. 네. 그래가지고 병원에는 석방 제외 장소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제리 병원만 석방을 안 시키고 네. 나머지 이제 전 지역은 석방을 시켜서 2만 7천여 명이 석방된 거죠.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석방이 못 됐습니다. 네. 예. 모두 그 1, 2차 전부 합쳐가지고 이 석방된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3만 6천 명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도로 다 이북으로 예, 갔습니까? 예, 다 갔습니다. 근데 간 사람의 대부분도 아마 여기 남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남고 있은 사람도 많지요. 많겠지만은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저희들이 반공청년단을 결성하고 나서는 이 팔에다가 반공이라고 이 문신을 전부 새겼습니다. 그러니까 일제 마음의 동료를 북으로 가갔다는 그 마음을 하지 말라 이게 이걸 반공이라고 쓴 글자를 가지고 이북에 가서 어떻게 살아요? 그렇겠지요. 네. 그래서 이제 반공청년단에 입단한 사람은 문신을 새기야 정식 단원이 됩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길 가다가도 이게 높이 새기면은 잘 안 보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걸 낮추 새겼습니다. 외기다가 예. 그러니까 팔소매가 조금 거치면 이제 볼 수 있게끔 예.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거 새긴 사람도 들어갔습니다. 그거 새긴 사람도 근데 네, 부모도 있고 예, 뭐 예, 여러 이제 가지. 예. 참 그 이제 부모가 그리워서 간 사람이 대부분이죠. 예. 이제 죽을 땐 죽어도 부모 한번 찾아뵈야겠다. 그럼 어디서 그럼 석방되셨어요? 저는 1차에 못 되시고. 예, 1차에 못 되고서 이제 판문점을 또 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1953년 7월 27일인가요? 네. 정전된 다음에 그 정전 협정에 의해서 나머지 8,000명 한국인 8,000명하고 중국 사람 15,000명은 판문점에 가서 다시 이제 인민군한테 설득을 받으라 이게죠. 네. 그래서 이제 설득받으래 석 달 동안 설득받으래 거기를 들어갔습니다. 또 판문점으로 들어가서 이제 인민군이 나와서 설득을 하는데 뭐 그 사람들이 말을 하는 데는 뭐 따라갈 사람이 없으니까 뭐 부모님이 지금 차표를 사가지고 개성에 와 있다. 아무개동 뭐 빨리 넘어오라. 이제 뭐 이런 정도로 나는 여자가 나와서는 이제 뭐 나는 당신의 아내가 아니냐. 뭐 자기 애기 이름 부르고 빨리 오라. 하여간 뭐 저녁이면은 넉 달 가까이 있었는데 저녁이면은 전 어둡기 시작하면 아침까지 계속 그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 남자 뭐 아버지 어머니 할 것도 없이 계속 그죠. 그냥 막 울고 나 새벽 같은데 이제 그 나가서 들어보면은 그 포로 수용소에 가깝기 때문에 이 말소리가 참 잘 들리거든요. 그러면 나가서 얘기 듣으면 참 원만한 사람 아니면은 동료가 돼요. 그 역시 백 선생님도 말이죠. 부모님도 이북에 계시고 그러는 상태일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네. 일사후퇴 때 못 나오셨나요? 못 나왔습니다, 저는. 그러면 그 판문점에서 굉장한 고뇌를 겪으셨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판문점에서 그런 말을 하여간 저도 들으면은 참 이제 그 마음이 복잡할 때가 있었으니까 이제 그 당사자는 말할 것도 예, 없겠네. 그 본인들 그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일반 대원들은 상당히 그 갈등이 심했겠죠. 이게 참 그 어떻게 거기서 심사를 다시 했습니까? 예, 다시 다 했습니다. 네. 이제 인민군이 나와가지고 심사를 했는데 3일 하고 못했습니다. 네. 왜 못했는가 하면은 이제 기히 거기 갔을 적에는 반공이라고 전부 문신들을 한 사람들이고 네. 이북가도 이제 뭐 죽는 거고 네. 하기 때문에 설득장에 나가게 되면은 뭐 자잔 처음부터
한 사람 설득시키는데 시간이 5분간입니다. 네. 5분간인데 한 사람이 들어가면 보통 10분, 20분 꺼버리거든요. 네. 막 싸우니까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하도 싸우고 치고받고 하니까 인도 아이들이 한 사람 들어가면은 2명씩 달래붙어 가지고 이 양팔을 전부 다 이 비틀어 가지고 꼭 잡아요. 그러니까 뭐이 말로만 하라 이게지 일제히 손 같은 거 쓰지 말라. 그러고 해봐도 넘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3일인가 하다가 이건 뭐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만두 기권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다 일로 넘어가고. 예, 그래서 이제 8,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차, 1954년 1월 23일 날 다 석방이 됐고. 예, 일로 나왔죠. 그 석방되신 후에는 그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석방된 다음에 이제 저는 다행히 이제 정부에서 좀 도움을 줘가지고 네. 광주 보병학교로 갔습니다. 아하. 나오자마자 네. 그래서 보병학교에 가서 네. 이제 장교로 2달 교육을 받고 네. 이게 처음 군대 교육을 2달 받아봤죠. 네. 2달 받고 소위로 인관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특교 교육반입니다. 네. 특수 교육반. 그러니까 이제 포로 수용소에서 나온 사람, 인민군 장교 출신,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공로인 있은 사람 3사람하고 그래서 특별 교육을 가서 받고 인관해서 장교 생활을 좀 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책을 내셨는데 거제도에서 판문점까지 이런 제목으로요. 예, 예.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안에서 예. 그런 와중에 무슨 메모라든가 일기라든가 이런 걸 남기셨었습니까? 아니면 순전히 기억으로만 쓰셨습니까? 이제 그 메모로서 전부 남겼던 겁니다. 아하. 예. 그래서 이제 그 8,000명의 그 명부도 거기에 이제 전부 첨가하시겠는데 판문점에서 나올 적에 그것을 이제 2통을 작성해서 한 통은 이제 치안본부로 들어가고 한 통은 이제 제가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사진 그 안에 사진이라든가 이제 그 모든 그 이제 기록을 해놨댔죠. 그래서 200자 원고지를 한 20년 전까지 해서 3,200매를 썼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수정하고 해서 이제 3년 전에는 이제 나이도 자꾸 들어가고 이제 전모를 밝혀주긴 밝혀줘야 돼 갖고 그래서 3년 전부터 정리해 가지고 작년 12월에 출간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함께 그 반공 청년단에 활약하던 반공 포로 중에 지금 이렇게 주위에 같이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포로 수용소 안에서 반공 청년단을 만들 적에 11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11사람이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이민 가고 돌아가시고 이제 나이 많아서 돌아가시고 하고 지금 3분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예. 그래서 부단장 하던 서희섭 씨가 남아 있고 중앙단 비서로 있던 한광모 씨가 남아 있고 제가 남아 있고 그래서 이 3분은 이제 자주 가끔 한 번씩 만나서 네. 대포도 한잔하고 옛날을 더듬어 보곤 합니다. 네. 감개가 무량하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참 저 결혼은 언제 하셨습니까? 결혼은 여기 나와서 이제 장교 생활하면서 결혼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예. 슬하에 자녀분이 있으시죠? 아들 3명도 있습니다. 예. 대견하시겠습니다. 지금 뭘 하십니까, 아드님들? 이제 큰 아이는 이제 대학을 나와 가지고 롬 코리아 이제 총무과에 근무하고 있고 네? 롬 코리아 네. 예, 총무과에 근무하고 회사 이름이 예, 그렇습니까? 롬 코리아. 네. 그리고 이제 둘째는 인하대학 지금 2학년인데 지금 방이 세고 있습니다. 아직도 아마 한 10개월에서 해야 되는 네. 것 같은데. 셋째는 지금 대학교 1학년 금년에 들어가서 다니고 있고요. 네. 예. 예. 그 아드님들이 그 책을 보고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부터 이제 자꾸 써서 모아놓는 걸 봤으니까 네. 우리 아버지가 이제 이게 책을 쓰려고 하는 모양이로구나 하는 네. 거는 이제 알았겠죠. 애들도 알았죠. 근데 참 이번에 그 책을 내고 발간이 출간이 되고 원책이 돼가지고 나와서 보니까 상당히 그 아이들이 좋아하죠. 우리 아버지가 참 멋있던 사람이로구나 하고 아이들이
아버지 칭찬을 좀 하지요. 그래요? 예. 그 비참한 그 포로 생활을 하던 그 자기 나이 또래 젊은이에 대한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은 지금 이 젊은 아이들이니까 예.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가끔 그 부자지간에 대화를 하십니까? 예, 자주 하죠. 저희들은 예. 자주 합니다. 그 뭐라고 얘기를 하곤 합니까? 그래서 그 6.25를 모르는 세대 예,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저 항상 그 모아놓고서 이제 얘기하는 게 그거죠. 이 학생은 공부에 전념을 해야지 딴 잡념을 가지면 안 된다 이게야. 네. 너 아버지 세대는 이렇게 고생을 했으니까 너희들만이라도 미래를 생각해서 이 나라를 걸머쥐고 나갈 사람들이 너희들인데 너희들은 그 한마디로 말하면 데모에는 나가지 말라. 아버지 소원은 그거니까 공부에만 전념해달라. 나로선 그 이상 더 바랄 게 없다. 그 공산주의와 달라서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은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요. 네. 의견도 말할 수 있고 또 그 의견 서로 그 대화를 통해서 수렴할 것은 수렴하고 또 잘못된 것은 설득도 하고 이럴 수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뭐 데모해도 괜찮죠. 근데 그 저는요 그 분신인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생명이라는 것은 참 존귀한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아버지 어머님들, 어느 선생님인들, 어느 친구들 그 옆에서 그 아들이나 정말 자기 동생이나 누가 죽는 것을 보고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그것은 젊은이들이 절대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요새는 좀 뭐 그런 말도 없는데 그래서 그 분신이라는 건 참 그건 제가 생각해도 그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 네. 부모 앞에서 먼저 돌아간다는 건 떠난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래서 좀 학생들이 좀 더 자중해서 참 학업에 좀 연연을 하고 또 불편한 거 있으면은 당국에다가 정식으로 항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6.25를 겪은 분으로서 그날을 맞이할 때마다 어떤 감회가 드십니까? 근데 이제 저는 6.25를 이제 6월 달을 만나면 이제 보훈의 달인데 제일 첫째 이제 생각나는 것은 아무래도 고향이 아니겠어요. 네. 고향에 부모님이 뭐 다 돌아가셨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부모님을 한번 그려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는 남과 달라서 항상 고제도를 연상합니다. 근데 이제 고제도에서는 그 포로 수용소 자리를 가보셨습니까? 예, 좀 많이 가봤습니다. 이 책 가지고도 가서 예. 이제 좀 얘기도 하고 그 자리가 남아 있습니까? 지금 안 남았습니다. 남아 있는 건 이제 한 10대까지가 있는데 그건 뭐 볼 게 없고 그전 나 있던 자리 그 70단위, 80단위, 90단위는 완전히 논으로 변했습니다. 논으로 변하고 그래서 이제 이 달이 오게 되면 고제도 생각을 왜 하는가 하면은 내 대신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공기가 조금 타박한 것 같아서 내 자리를 내 친구가 자고 내가 그 친구 자리에 가서 누웠는데 네. 그 빨갱이들이 난 줄 알고 와서 죽였어요. 죽였는데 가장 그 이제 생각나는 게 그 사람 죽은 사람 이제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 다음에 또 같이 잠자다가 그 차도출 여단장이라고 참 빨갱이가 기습해 들어왔는데 그 조그만 방에 있다가 끌리워 나가서 매 맞아 죽는 거. 참 그 사람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룡탑 하나만은 시신은 북쪽으로 갔다고 해도 참 영혼들은 무주고혼이 된 이분들의 넋이라도 좀 달래주는 기회가 있었으면 그래서 이 달이 오게 되면 특별히 그 거제도하고 고향 생각이 나곤 합니다.
그동안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민족이 한민족으로서의 그 역사가 한 5,000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5,000년 역사상에 민족이 내란을 일으켜 가지고 서로 부모 형제지간에 이렇게 처절하게 서로 죽이고 참 학살을 하고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네, 그렇죠. 이 6.25라는 이런 그 전쟁이라는 것은 참 상처를 너무나 깊이 냈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6.25를 겪은 세대가 지금 전 인구의 무슨 20%다 30%다 또 반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간에 전 국민이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절대 사람이라는 건 망각하게 돼 있지만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네. 그런 생각이 드는 차제에 백 선생님께서 그런 책을 만드셨다고 그러니까 저도 한번 꼭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명이 긴 분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셨는데 건강하게 오래오래 좀 앞으로 또 좋은 얘기도 많이 하시고 네, 이제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좀 행복하게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지금까지 그 6.25 당시에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반공투쟁에 앞장을 섰던 백응태 선생님 모시고 그동안의 그 생생한 증언을 들었습니다. 6.25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6월 달이 그 호국 보훈의 달이 아닌가 싶은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그날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여러분 늦은 시간이다. 안녕히 주무십시오.